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 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오늘이 날이 흐리긴 한데요, 벌들은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 똑부러지게. 아이고 이거 언제 열어놨대. 제가 저번에 뭔 얘기하면서 소문을 열어놨는데요, 소문을 안 닫은 것 같습니다. 그놈들. 뭔 얘기하면서 이 소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닫은 기억이 없네요. 소문을 안 닫아놨었는데 다행히 벌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소문을 활짝 열어놓다시피 해놨는데, 에휴, 이게 지금 두 장벌 압축을 해놓은 건데요, 그래도 소문을 아예 열어놨었는데 벌 상태 괜찮습니다. 뭐 천만다행이죠. 요 며칠간 추웠었는데 여러분들 고생 좀 했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 포장을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온재를 기존에 쓰던 거죠. 쓰던 걸 앞에 가림막으로 쓰려고 지금 빼놨고요. 이제 가림막으로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으면 안 됩니다.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벌통 입구 소문 쪽으로 와버리면 나중에 날이 따실 때 벌들이 다 기어 나와 버린다는 거죠. 전부 몰려서 이쪽으로 기어 나오고 다시 저희 집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 나 있는 부분은 소문 쪽에 붙어서는 안 됩니다. 요 소문 쪽에 붙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벌통 입구에 앞에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는 이유가, 눈이 오는 날은 따뜻합니다. 눈이 오는 날은 따뜻하다 보니까 벌들이 기어 나왔다가 눈밭에 떨어져서 죽어버리거든요. 그걸 막고자 해서 앞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구멍이 난 상태가, 요런 자리가 저 벌통 입구에 딱 맞아서 떨어져 버리면 벌들이 그 밑으로 기어 나왔다가 나중에 여기에 요 벌만 기어 나오는 게 아니라 주위의 벌까지 다 기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그 집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거. 혹시 개포를 쫙 펼쳐서 외부 포장을 하실 분들은 개포를 쫙 펼쳐서 이렇게 구멍이 났다면 구멍 난 부분이 벌통 출입구 쪽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만 주의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외 개포라고 하죠. 참외 개포를 위에다 씌워 놓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 단점이 뭐냐면, 참외 개포를 오래 쓰다 보면 이게 해져서 그 사이로 벌이 빠져나오면서 다리가 걸려갖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참외 개포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 개포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가져온 건 20m 짜리 보온 개포입니다. 보온 개포, 이걸 먼저 위에서 외부에 내부 보온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앞 가림막을 그 위에 덮어 씌우고, 그 다음에 포장을 덮어 씌워서 철사, 이런 철사죠, 날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런 철사를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앞 가림막을 들어서 위로 올릴 겁니다. 이 작업을 할 건데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진행을 하려고 미리 걷어 놨습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벌이 안 좋고 약화되다 보니까 이 장수 농약사가 그래서 무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벌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짓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예, 얼마 남지 않은 벌을 최대한으로 보호를 하려고 제가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온재가 20m 짜리다 보니까 끝틀이 2통 정도가 빕니다. 제가 이제 다른 보온재를 잘라서 갖다 연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가 뜨지 않도록, 뒤가 뜨면 바람이 관통을 해버리면, 앞쪽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관통해버리면 벌통이 열기가 식습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뜨지 않도록, 포장이 눌리면 이제 딱 내려 붙겠죠. 뒤에는 뜨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부분은 나중에 벌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앞에가 가려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벌통 숫자가 적은 분들은 저렇게 저처럼 뒤에서 이렇게 접어 올리지 말고 밑으로, 벌통 바닥 밑으로 집어넣어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90%를 쫙 깔아 놓고 그 벌통 올려놓고 90%를 감아서 싸주면 좋습니다. 근데 벌통이 통수가 있다 보면 그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벌통 밑으로 안 깔고 끌어올려 버립니다. 끌어올려서 뒤쪽이 바닥에 안 끌리게끔. 자, 이렇게 앞에 보면 이제 벌통 입구가 보이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개포는 이 입구를 덮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멍 잘 보셔서 벌통하고 안 마주치게끔 입구하고. 자, 뒤쪽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바닥에서 뜨지 않게끔. 지금 약간 떴죠. 약간 떴는데 이제 포장 뒤집어 씌워버리고 그러면 약간 눌립니다. 눌리고 나면 조금 나아지니까 이렇게 눌린다는 거죠, 포장이. 일단 앞쪽하고 뒤쪽하고 바람이 관통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바람이 관통을 해버리면 벌통의 열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립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더라도 따뜻한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습을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보온재도 아니고 바닥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구지포가 들어가 있고요. 구지포 밑에 비닐이가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비닐을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구지포 깔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위에 씌우고 그 위에 벌통을 올려놨다는 거죠. 습기가 이곳은 좀 습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습이 있는 지역이에요. 저쪽 산에서 암이 밑으로 들어옵니다. 산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암이 밑으로 들어오고 이쪽 산에 암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지금 흙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이 비가 오면 이 산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 중앙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 집을 짓게 되면 큰 비가 왔을 때 한꺼번에 떠내려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산의 지형을 조금 보시는 것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습이 있는 물이 있는 자리, 이런 곳은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안쪽에 포장이 보온재가 덮여졌죠. 그러면 이제 바깥, 우리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뒤에 지금 보온재를 접어서 올렸잖아요. 그걸 벌통 밑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보온재를 쫙 깔아놓고 그 위에 벌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보온 덮개를 뒤에서부터 감아서 앞으로 이렇게 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좀 벌이 많은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 자리로 벌통을 그 자리에서 뒤로 뺐다가 그 자리로 다시 갖다 놔야 되거든요, 전체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앞 가림막을 설치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잠깐 입구를 막아놨는데요. 지금 여기는 벌이 없죠. 지금 벌이 다 들어갔습니다. 잠깐 나왔다가 다 들어갔는데요. 금방 지금 앞에서 부는 찬바람을 막고 제가 벌통을 건드리니까 벌이 좋은 놈들은 이렇게 기어 나와 버립니다. 그만큼 따뜻하다는 얘기죠. 제가 벌통을 건드리고 앞에를 막아 버리니까 벌들이 따뜻해서 기어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따뜻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개포를 잘라 모아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평상시에서는 앞에 벌통 앞에 가림막을 쓰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쓰지 않고 언제 쓰냐, 눈이 올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봄벌 깨었을 때 사만서온 추위가 갑자기 들어올 때, 그때만 사용을 합니다. 이 보온개포가 지금 밑에 이렇게 딸려 올라가니까요. 제가 예전에 참외개포 할 때는 포장 위에다 그냥 씌웠기 때문에 안 딸려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보온개포가 딸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온개포 위에 걸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씌우고 마지막 앞 가림막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자꾸 씌우면 미끄러지니까 이렇게 철사를 중간중간에 하나씩 박았습니다. 철사를 하나씩 눌러놨고요. 지금 철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체는 못 누르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눌러놨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포장을 먼저 씌울 겁니다. 포장을 씌우고 그 위에 보온개포를 올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에 보온개포를 끼워 넣고요. 그리고 그 외부에 비가림 포장을 지금 씌웠습니다. 비가림 포장도 철사를 중간 하나씩만 걸었습니다. 중간 하나씩만 걸었죠. 이게 많이 걸어 놓으면 좋긴 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봄벌을 깨웠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철사를 많이 걸어 놓으면 외부 포장 바깥쪽 안쪽에 철사를 많이 걸어 놔 버리면 내가 그만큼 노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게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하고 안에는 이제 포장이 딸려서 바깥에 앞 가리개를 덮을 때 딸려오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철사를 하나씩만 걸어 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앞 가림판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 가림판이 끝났죠. 이제 끝났습니다. 앞 가림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걷어 올려야 되겠죠. 이 앞 가림판을 지금 걷어 올려야 됩니다. 이 앞 가림판이 보온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 벌은 굉장히 따뜻해진다 이 얘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림판을 봄벌을 깨우기 전에 너무 춥다고 해서 가림판을 내려버리면 벌이 활성화돼 버립니다.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못하면 벌이 밖으로 다 기어나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가림판은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벌이 전부 다 작살나 버립니다. 가림판을 내가 언제 내릴 건지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림판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함이기 때문에 구멍이 났거나 또는 연결 부위가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 속으로 빛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가림판을 다 위에서 덮었기 때문에 이제 걷어 올리겠습니다. 이제 장수 농약사과로 개박살난 세 번째 벌통의 월동 외부 포장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바뀐 건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다 보면 이 외부 포장 요게 지금 맨 바깥에 있던 가림판은 참외개포로 덮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벌이 사이에 껴서 발이 걸려서 많이 춥다 보니까 제가 올해는 참외개포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일반 개포만 사용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벌을 쭉 이렇게 월동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벌통 바닥에 보온제 넣어놓죠. 넣어놓으면 좋습니다.
넣으실 수 있는 분은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소량하시는 분들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또 보온 스티로폼을 넣죠.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넣으실 분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안 넣습니다. 한 번도. 저희 아버지 때는 저 바닥에 지푸락을 깔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지푸락을 채워 넣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보온 스티로폴 보온재가 양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 사이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벌은 너무 따뜻하게 해줘도 안 되지만 너무 춥게 해줘도 안 된다라는 거고, 차라리 따뜻한 것보다는 추운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월동 포장은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벌통과 벌통 사이에, 요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봄벌 깨우고 나면 이렇게 밑에 손을 딱 집어넣어 보면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만큼 벌이 열을 많이 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벌이 열이 양쪽에 보면 벌통 양 옆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리 빠져나오면 여기서 강풍이 불어도 뒤로 밀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식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옆에 약한 통도 도움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으로 벌이 뭉치게끔 된다는 거죠. 하단부에는 이제 벌이 빈 상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제 월동 포장은 끝이 났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월동 포장 이제 2개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가림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닙니다. 혹시 뭐 제가 한겨울에 이걸 내려놓는다, 혹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따뜻하면 내려놓겠죠. 눈 온 다음에 너무 따뜻하면 내려놓겠지만 거의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이 가림판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앞 가림판은 사용을 하지 않다가 언제 사용을 하냐, 봄벌 깨우고 삼한사온입니다. 삼한이라는 것은 찬기온이 3일 동안, 그 다음에 사온 4일 동안은 따뜻한 기온이 이렇게 지구를 데워줍니다. 3일 동안 얼려놨다가 4일 동안 풀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삼한사온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봄벌을 깨웠을 때 이 찬바람이 바로 직타로 벌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영향을 받고 이게 벌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추웠으면 반드시 4일은 따뜻하다, 이 얘기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약 일주일 동안 한파가 휩쓸고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벌들은 일주일 동안 한파가 오게 되면 약 3일 정도는 버팁니다. 약 3일 정도는 벌들이 한파가 와도 버텨낸다는 거죠. 그리고 알을 지키고 새끼를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넘어서면 그때부터 알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아직 춥기 때문에 지네들이 감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금방 난 알부터 밖으로 파내버린다는 거죠. 파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추위가 계속 이어지면 이제 애벌레를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추위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면 이제 새끼, 거의 봉충이 되지 않은 이제 큰 애벌레들을 전부 다 파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충만 좀 보호를 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 해버리면 우리가 아카시를 대량으로 받기 위해서, 아카시꿀을 대량으로 받기 위해서 입춘 때 그 추운 날 고생을 하면서 봄벌을 껴놨는데, 그게 20일이니까요 벌이 태어나려면 20일이 걸립니다. 기존에 있던 벌들은 중노동을 했다가 갑자기 싹 파내버린 거죠. 그러면 벌의 수명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20일 후에 이 벌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알을 다 파내버렸기 때문에 태어나는 양이 적다는 얘기죠. 봉충만 태어나기 때문에 소량만 태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벌은 더 약화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입춘 때 이 앞 가림판, 앞 가림 이렇게 내리는 앞 가림막에는요, 입춘 때 사용을 할 겁니다. 봄벌을 깨우고 나서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눈이 오고 난 뒤에, 이제 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눈이 오고 난 뒤에 너무 날씨가 푹해서 눈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벌이 기어 나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쓰기도 합니다. 이게 좀 힘들죠. 제가 벌을 키우면서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녁 때 올라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나가면 어쩔 수 없고요. 일을 나가지 않는다면 밤낮으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그때
보면 날이 너무 따뜻해서 눈 올 때, 눈 오고 난 뒤에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벌들이 기어 나와서 날르다가 땅바닥에 똑똑 눈 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긴 하는데 겨울엔 잘 안 씁니다. 겨울엔 잘 안 쓰고 진짜 너무 따실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소문 열어버리죠. 더 추워져 버리라고. 소문 열은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자 계속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는 거죠. 며칠간. 그럴 경우에는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때 다시 걷어 올려버립니다. 저녁 때는 찬바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 가림판은 지금 이렇게 접어놨죠.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이거는 입춘 때 봄벌을 깨우고 나서 벌의 노동력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 가림판을 내리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한겨울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남해 쪽에는 굳이 이 방법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보온 이 가림판을 내리지 않으면 보온 제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보온덮개가 눈이 와서 녹고 얼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비닐을 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 비닐이가 살바람에도 살짝 부는 바람에도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포장으로 바꾼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원래 포장을 씌우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보온재가 앞뒤로 자꾸 끌려다니고 일이 굉장히 번거로워지니까 그냥 비가림 포장을 덮고 그 위에 앞 가림판을 넣었습니다. 뭐 겨울이라 할지라도 눈이 내렸을 경우 저는 이 위에 눈이 쌓이면 저는 와서 다 치워버리거든요. 치우니까 일찌감치 좀 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연면은 됩니다. 올해 항상 제가 참외개포로 이렇게 내려 덮었었는데 참외개포는 잘 안 얼어요. 참외개포의 장점입니다. 그냥 눈이 쌓여도 얼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내려 버리면 되거든요. 요 보온재는 이 보온개포는 얼기 때문에 좀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은 외부 포장을 쭉 제가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뭐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굳이 필요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게 제가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원래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벌을 잃다 보니까 장수 농약 사과의 고독성 농약 살포로 너무 많은 벌을 잃다 보니까 저도 이 벌들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런 포장법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내일 모레부터인가 월요일부터인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급하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포장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농약사고로 첫 번째 줄 전부 싹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줄 전부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세 번째 줄 장수 농약사가 살포한 고독성 농약 불법 살포로 인해서 거의 아웃 직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장수 농약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만큼 장수 농약사과는 무섭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